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부동산 데스크를 맡고 있는 머니투데이 방송 건설부동산 부장 이건호입니다. 한 주 만에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다시 또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주공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위클리 부동산 데스크를 맡은 지 한 2달이 돼가는데 벌써 2번째네요. 윤석진 기자까지 합해서 지금 5번째 동착역이 둔촌주공 아니냐. 제 시장을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줄 수 있는 현장이겠죠.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을까 설문을 돌려봤는데 좋은 시도네요. 무난히 완판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 정도는 완판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했었고요. 100가구 이상 대거 미분양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건 미분양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한 80% 가까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게요. 그게 정상이 될 텐데, 그죠? 근데 그런 예상과 달리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어제였죠. 무순위 청약을 받았는데 41,540명이 몰렸습니다. 46.2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야, 이거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의 그 설문과는 완전 정반대네요. 아까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시장이 미쳐 돌아가는 건지 돈 있는 분들이 정말 플렉스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돈 있는 분들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건지 그 정답은 몇 년 후가 될지 몇 개월이 될지 그때 판결이 나겠지만 이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 물량이 아까 말씀드렸던 899가구였는데 29제곱미터가 2가구, 39제곱미터가 638가구, 49제곱미터가 259가구였는데요. 경쟁률 따로따로 보면 29제곱미터가 655대 1. 와, 그 2가구를 아마 분양가가 제일 싸서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한데 5억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싸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싼 거 잡자 이런 심리로 들어오신 것 같은데 655대 1이었고 39제곱미터가 20대 1. 그리고 49제곱미터가 105대 1. 아마 49제곱미터는 그 효용성이 가장 좋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이 몰리신 것 같아요. 야, 진짜 대단합니다. 일단 둔촌주공처럼 진짜 말 맞고 탈 만한 현장이 없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저건축이라는 수식어 속에서 한참 부동산 기회가 좋을 때 10만 청약설이 돌 정도로 홍보를 그렇게 했겠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고분양가를 받기 위해서 후분양을 강행하다가 분양 경기 침체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1,600가구가 미계약되는 소위 말해서 계약률로 치면은 60% 후반대에 처참한 결과를 낳았죠. 그런데 이때 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산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그때 이제 전매제한 8년에서 1년을 줄이고 실거주금을 폐지하고 중도금 대출 규제 풀고 소급 조정까지 해줬고 그 시장에서 그런 얘기가 돌았죠. 이거 둔촌주공용 대책이다. 1,600가구 중에 이제 예비 당첨자 청약 결과를 거쳐서 한 700가구가 소진되고 이번에 무순위 청약 받은 890가구가 남은 겁니다. 추가적인 어떤 정부의 대책이 없었다면 아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구독자분들이 투표하신 것처럼 100여 가구 이상의 미계약 물량이 남을 수도 있을 위기였을 텐데 정부가 여기서 또 대책을 또 내놓습니다. 그게 지난달 28일이었는데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무주택 요건을 폐지해버립니다. 결국 지방 원정 투자자들과 다주택자들이 그런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든 거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지방에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청약 통장에는 점수가 아무리 좋아도 불가능했던 청약인 건데 그렇죠. 확 문이 열린 거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둔촌주공을 왜 뭐라고 이걸 이렇게 챙겨주냐라는 오해를 할 만할 정도로 그 오비락처럼 모든 게 딱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둔촌주공 조합원 분들이 운이 좋은 건지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이 정말 능력이 있는 건지 운이 좋은 건지 그거는 정말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지방에 이참에 한번 서울에서 가장 요지 중에 하나라는 둔촌주공 한번 잡아볼까. 다주택자들 이거 어차피 세금도 요새 많이 줄어들고 할 테니 이거 사놨다가 전월세로 좀 돌렸다가 나중에 집값 오르면 자식을 주든가 팔든가 재미 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았겠죠. 지금대로 추세로 하면은 4만 1,000명이 몰렸으니 사실상 완판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현상이 서울의 상당한 많은 분양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소위 말해서 무순위 청약 그때 들어갔던 주요 아파트들이 마포도 클래시가 있었고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가 있었고 장이자이 레디언트가 있었죠. 여기도 고분양가 거의 후분양한 데들이 많았고 고분양가로 분양이 상당히 침체를 했는데 소위 말하는 무순위 청약 규제가 해제된다더라 없어진다더라. 그러면 이 사업자들도 되게 똑똑한 거예요. 이걸 가계약이라는 명목으로 무순위 청약을 가계약을 받습니다. 실제 계약 시점에는 이 규정이 폐지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계약 때 이미 마포도 클래시 이런데 지방 원정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다는 게 아마 그런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 마포더 클래시,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 장의자 이 레이디언트는 마찬가지로 미계약이 났던 것들이 무순위 청약에서 상당히 많은 주인을 찾아갔고, 일부 또 남은 무순위 청약 2차까지 받았다가 아주 일부는 뭐 지금 선착순 분양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면 뭐 거의 완판이라고 봐야겠죠. 그것들 어떤 규제 해제의 어떤 효과를 톡톡히 봤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과연 물론 뭐 돈이 있어서 돈 쓰신다는 분들, 뭐 중도금 대출 규제를 해제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돈 있는 사람 자산가들만 들어갔을까? 실수요자 또는 뭐 집이 한 채이신 뭐 이런 분들도 꽤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그 이분들이 만약에 덜컥 무순위 청약에서 당첨이 되면 지금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 과연 버틸 수 있느냐, 그 가장 크게 문제거든요. 나중에 뭐 집값 오르고 뭐 전세 돌리다가 뭐 나중에 팔면 되지, 아니면 자식 주면 되지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대출 규제 완화 때문에 대출 받은 분이라면 이거 금리가 지금 이자 부담이 어마어마한데 언제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기도 힘든 상태고, 금리가 내려올 거라고 예상하기도 힘들고, 지금 기준금리 인상은 계속 예고가 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서울은 지금 역전세 대란 중이거든요. 그 세입자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전세값은 급나가고 있고, 이거 잔금을 어쨌든 내야 되는데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서 월세를 받든가 해서 그거를 잔금을 내야 될 텐데, 역전세 대란에 뭐 자금 조달이 좀 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걱정이 된다는 거죠. 뭐 돈 있는 분들 그렇게 한다는 거 뭐 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좋아지는 건가 하고서 덜컥 당첨된 분들한테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합니다. 저 신혼집으로 살았던 데가 3구제곱미터 약간 비슷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진짜 딱 둘이 살기 좋은 수준이지. 그럼요. 예, 애기도 못 키울 정도로 좁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전세를 주고, 전세나 월세를 줘서 뭐 굴릴 거라고 예상했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세입자 구하기도 만만치 않을 테고, 그리고 지금 이미 둔전주공 분양받으신 분들은 상당수가 실거주보다는 전월세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헬리오시티가 처음에 그 입주를 할 때 그 근처에 완전히 전세 대란이었어요. 역전세 대란이었습니다. 세입자 묶어서 난리였거든요. 계속 그 결론을 좀 미리 내본다고 하면, 좀 시중에 부동산 시장이 이제 바닥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엄청 번져 있습니다. 실제로 규제가 해제되면서 지금 분양 현장들 중에 영등포 자이던가요? 예, 거기가 지금 거의 200대 1 경쟁률로 지금 청약이 몰렸어요. 물론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낮추고 유명 주택 브랜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겠지만, 거기만 그럴 뿐이지 다른 데는 지금 청약이 마찬가지로 청약 시장이 완전히 다 죽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는 바닥 아니야? 그러면서 약간 비정상적인 어떤 시장 상황이 벌어지면서 소위 말하는 규제 완화에 의한 환각 상태가 아니냐, 뭐 약간 그런 진단을 하는 분도 있어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의외로 빨리 바닥론이 언급됐고 빨리 너무 시장이 끌어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창용 우리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이번 주 초에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예전과 다를 것이다.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순톡에서 나왔던 그 배문성 연구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똑같이 선진국만 보더라도 금리가 급격히 치솟으면서 주택가격이 그냥 다 떨어지고 있는 건, 선진국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너무 비상성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한국은행 총재로서 약간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한 그냥 일반적인 발언인지, 아니면 진짜 시장을 걱정하는 우리들은 이제 그걸 곰곰이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래서 서울 부동산이라는 게 참 다른 지방 부동산과 진짜 다르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소위 돈 많고 언젠가는 뭐 자식이든 본인이든 서울로 진출할 테니까. 네, 진출할 생각을 한다는 개념에서 사둘 기회만 노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격언처럼 나오는 말이지만, 부동산은 심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 지금은 부동산 대폭락 시대구나. 이거 조심해야겠다. 부동산 이제 지금 있는 집도 빨리 금리 계속 오르니까 던지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갑자기 규제 완화에 의해서 시장이 조금씩 요동을 치니까 살아나는 거야? 라는 이 심리적인 어떤 안도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번지는 게 아닐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자산가분들이 많은지 새삼 느끼긴 하는데, 이런 어떤 분위기에 너무 근데 또 제가 만약에 휩쓸리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시장이 정말 좋아졌다면, 저 자식 때문에 망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을 텐데, 그렇죠. 너무 이르다는 거죠. 너무 빠른 거 아니냐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시장이 갑자기 살아날 수? 부장님의 어떤 기자생활 경험에서도, 과거 저희 부동산 시장의 어떤 흐름에서도 하락이 이렇게 빨리 끝난 적은 없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 외환위기 이후의 회복 시점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회복 시점을 봤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회복 시점이 더 느립니다. 그때 시장은 확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지만, 지금은 글로벌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잖아요. 그런 것들이 갑자기 좋아질 수 없는 상황인데 예상 외의 시장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도 약간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상한 데서 끌어오르니까 약간 좀 걱정을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위클리 부동산 데스크를 마치게 됐는데요. 저도 모르게 또 흥분을 하게 됐네요. 네,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찬 소식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